여수시가 추석 전인 오늘부터 1인당 3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급으로 침체됐던 지역 골목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시가 와룡동 수리봉 일대에 대해 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동천 하구 습지와 순천만 연안 습지를 연계한 3대 습지 생태축으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 자리 잡은 여수시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도로 곳곳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5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6위 롯데의 4게임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장타력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와룡동 수리봉 인근에 있는 산지형 저층수건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룡 산지 습지가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순천에는 동천 하구 습지와 순천만 연안 습지가 연계된 3대 습지 생태축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향동 와룡저수지에서 산길로 10여 분, 다시 걸어서 30여 분을 더 올라가자 와룡 산지 습지가 펼쳐집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습지는 연중 건천 형태로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과 천연기념물 2종 등 593종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습지 보호지역 지정 요건과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대암산 용늪이나 신안 장도 습지처럼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그 생태 조사를 해보니까 하늘다람쥐 등 그 멸종위기종인데요.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 590여 종의 그 생물들이 서식한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순천시는 이곳 수리봉 정상부에 산지 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주민이 이주한 후 10년 이상 자연적으로 산지 저층 습지의 원형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이미 환경부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500m, 0.9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와룡 산지 습지는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와룡 산지 습지와 동천 하구 습지, 순천만 연안 습지 등 3대 습지가 공존하는 생태축을 완벽하게 갖춘 도시입니다. 이 습지를 많은 탐방객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양한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최소한의 생태 탐방로를 좀 구축을 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와룡 습지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육지화를 막는 일은 무엇보다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월 환경부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곧바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와룡 습지 지정을 계기로 산지와 하구, 연안으로 이어지는 3대 습지 생태축은 생태수도 순천의 또 다른 환경 콘텐츠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을 방문한 휴가자 수 증가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7월과 올 7월 한 달 동안 집과 직장이 모두 서울인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수와 순천, 목포와 담양 등 지역에 2030 세대가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진도와 고흥 지역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고 5060 세대는 전남 지역을 고르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변방으로 내몰리고 총선도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가속화할 우려도 큽니다. 한신고 기자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도전장을 낸 송갑석 후보. 그렇지만 최종 득표율 10.81%,
7명 가운데 6위에 그치며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2020년 전북 출신의 한병로, 지난해 전남 서삼석 의원에 이어서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또 좌절된 겁니다. 이재명 신임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의 지역 안배 입장을 밝혔지만 실권도 약하고 당내 입지도 좁아서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재와 돈 국가 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표성 있는 인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실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이 중앙 무대에서나 지역 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에 계파 중심의 당내 역학관계가 가속화하는데 호남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에 그만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호남의 역사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존재감과 중량감,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준비해야 할 숙제를 호남의 정치권에 던져주었습니다. 더욱이 총선이 1년만 앞으로 다가왔고 신명기 위원회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공천을 위한 수싸움과 계파 정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호남의 정치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과 또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국가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균형발전 정책에 한치의 오차가 없었으면 하는. 대한민국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점차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의 정치권. 구심점도 존재감도 없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키우고 그만큼 지역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쌀값 폭락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지난 23일 강진에서 열린 순회 경선에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폭락 문제 해결 등 민생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쌀 직불금 문제 개선, 쌀값 보장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쌀값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여수시가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골목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늘었었습니다. 여수시의 3차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입니다. 추석 명절이 불과 2주일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일상회복지원금에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시에서 일하고 줘서 너무 감사하고 잘 쉬고 감사하게 지겠습니다. 여수시의 3차 일상회복지원금은 지역의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얼어붙은 지역민들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매출 효과가 한 20-30% 됐었는데 이번에 주신 그 재난금을 더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30-40%는 좋게 되지 않을까. 여수시는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다음 달 23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됩니다. 여수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그리고 28만 여수 시민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842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돈으로 마중물이 돼서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방선거 뒤끝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도 없지 않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의 주차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차 공급 연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 곳곳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실종된 시민의식도 불법 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학동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갑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돌아가는 차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여수시 주차 공급률은 36%로 15,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개 읍면동 가운데 화정면만 주차 공간이 여유 있을 뿐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여천동과 시전동이 가장 심각합니다. 불법 주차가 난무하는 데는 부족한 시민의식 탓도 있습니다. 이곳은 노란색 이중실선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주차된 차들이 한개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야영장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따라 주차했다, 몰랐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단속 현수막과 주차 금지봉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오니까 주차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세우면 되는 거구나.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냥 앞에 눈에 보여서 됐습니다. 여수시는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는 10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충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보면은 다른 뭐 일방통행제나 막 다른 식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여수시.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광양시 과학영농관이 3년 8개월간의 공사 끝에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57억 원이 투입된 과학영농관은 연간 300톤가량의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농업용 미생물실과 연간 5천 건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종합검정실, 잔류 농약 및 유해 미생물 확인을 위한 농산물 안전 분석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과학영농관 준공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려 통합 이후 두 곳으로 분산돼 있던 현충탑 통합이 재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군 통합 이후에도 자산과 선원공원 두 곳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현충탑을 15,000제곱미터 부지의 상징탑과 참배, 위패, 봉안 공간 등을 갖춰 새롭게 통합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새로운 현충탑 부지로 접근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이순신공원, 여천구 서측, GS 예울마루 동측 가운데 한 곳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막다가 오후 들어 흐린 날씨 속에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한결 선선한 아침 날씨로 시작해 한낮 최고 기온도 27도에 그쳤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 날씨는 순천과 광양이 최저기온 22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기온 27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광주 22에서 28도, 목포는 23에서 2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 포함 최대 1.5m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10시 47분, 간조 시각은 새벽 4시 32분입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비 내린 뒤 구름 많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온도 최저 20도에서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지니 건강관리 유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5위 굳히기에 나선 기아는 타선, 특히 장타력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4방을 포함한 장단 17개의 안타. 덕분에 5월 승률을 유지하고 6위 롯데와의 승차도 4경기 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31경기. 5위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고는 있지만 롯데를 비롯해 추격하는 팀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일요일 경기를 계기로 타선의 회복, 특히 장타력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는 시즌 내내 팀 타율 1, 2위를 다투는 타선의 힘으로 순위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팀 홈런 4위로 밀려날 정도로 최근 장타력이 실종돼 승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주 맞상대는 하나와 삼성, KT입니다. 하나와는 원정 경기로 맞붙지만 시즌 성적에서 10승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삼성, KT에는 모두 4승 7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홈 경기로 치르는 2점을 안고 싸웁니다. 주중 삼성전부터는 필승조 중 한 명인 장현식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아로선 이번 주 최소한 반타작 이상의 승부를 노려야 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닷새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894명이 줄었습니다. 전남은 확진자 가운데 25.1%인 479명이 60대 이상으로 집계됐고 요양병원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4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역을 1,000곳으로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 통신비 절감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나서 현재 시 전역에 600여 곳을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700곳, 내년까지는 900곳, 그리고 2024년까지는 1,000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